혹시 직장 갑질 119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갑질을 제보하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직장의 갑질 제보가 무려 5,478건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직장 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 윤재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직장 갑질 119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사실 지난 광화문 광장에서 네. 밤 늦은 시간에 네. 청년들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까지 야근을 하고 네. 이 시간에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세상이 좀 바뀐다면 이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일하는 것도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네. 직장이 좀 일할 만한 직장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 6개월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네. 11월 1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갑질 119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죠? 노동조합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고요. 네. 노동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노동 전문가들, 네.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님들 241명이 모였고요. 네. 네,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는 네. 곳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아주 중요한 제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제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SNS를 오픈돼 있어서 저희 작가도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의견 보고 할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익명으로 편하게 들어오시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익명방을 만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꾸려진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갑질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좀 여쭤도 될까요? 좀 황당하다는 황당했죠. 측면에서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고 네. 사장이 연락을 한 거죠. 네. 전화로. 예,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다음날 전화를 안 받았다고 바로 일하지 마라. 해고 통보를 받은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황당하네요. 예, 그리고 또 출근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다 핸드폰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할 때 돌려받는데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수거하는 사례도 있고요. 학생들도 아니고 직장인들이. 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딱 취업을 해서 이제 딱 출근을 했는데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언제 무단 퇴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거죠. 직원한테. 네.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직원한테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 넘게 받는 네.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네. 사례별로 좀 볼까요? 3개월 동안 무려 5,000건 넘게 들어왔다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네, 임금 지불이 제일 많군요. 돈 떼인 게 제일 많습니다. 네. 저게 1,314건으로 거의 24%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적 부당 지시, 이거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네.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 주는 사장이니까 결혼식에도 동원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심지어 김장을 시켰다는 제보도 네.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라톤을 강요해서 네, 네. 마라톤이요?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일 추운 날 새벽에 마라톤 훈련까지 했던 그런 부당 지시가 830건으로 한 15% 정도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욕하고 모욕 주고 창피 주고 따돌리고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네. 이것도 1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직장 갑질 119 만든 다음에 그 석 달 동안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자, 그럼 유형별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폭언입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사례인데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안 듣는 거는 부모님이야, 인간은. 대가리 들었으니까 못하지. 대가리 근데 좋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의무 지금 입사했는지 그래? 니네 좋아하는 거잖아, 법으로 하는 거. 인터넷으로 떠드는 거. 신나게 떠들어. 같은 회사라고. 그런 X를 들고 일하는 내가 가슴이 터져. 이 X한테 싹 끌고 들어가서 반은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처먹는 건 바로 옷 벗기고 나가게 하세요. 네가 선배라는 단어의 대답을 듣고 싶으면 선배다운 행동해. 솔선수범하고. 솔선수범 뭔지 아냐? 사자성어로 어렵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직원이 저런 잘못을 해서 저런 폭언을 듣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쪽에 제보를 한 직원뿐만 아니라 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런 폭언을 일상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폭언을 하는 사람은 거의 대표급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그걸 다 감수해야 되고 특히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자발적으로 이제 퇴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언의 강도가 좀 네.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무례한 폭언을 일상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폭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사례는 폭행 행위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술병을 던지고요. 네. 의자로 위협을 합니다. 폭력 장면이 조금 많이 거칠어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한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 상사는 계속해서 부하 직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요. 계속 맞던 부하 직원의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폭행 사건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이 폭행 사건은 제주도로 출장을 가서 어느 회사의 직장 상사와 부하 네.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일을 처리하고 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 직원이 좀 밉보였던 모양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술에 취한 직장 상사가 저렇게 폭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까 피가 날 정도라고 얘기를 예, 일단 뇌진탕과 목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현재는 퇴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이게 2017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회사 측 어떻게 얘기하나요? 근데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원래 일했던 그곳에서 그대로 일하게 놔두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임사 발령을 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이 회사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아들이 잘못해서 맞을 짓을 해서 그런 거다. 네. 빨리 합의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요. 당사자도 찾아와서 빨리 협박해라. 너 이 동네에서 계속 직장 다니려면 고소를 취하해라. 이렇게 강요했던 사건입니다. 네. 자, 이제 본인 업무 외에도 윤 변호사님 김장을 시키거나 청소를 시키거나 장기 자랑을 시킨다와 같은 사적이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도 제보가 많다면서요? 예, 작년에 특히 김장철에 김장 관련된 제보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회사의 사례가 아니라 네. 이제 흔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면에 제보가 나오고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김장을 마음포기를 뭐 종합병원 같은 데인가 보죠? 예,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김장을 시키고 네. 저 김장을 실제로 뭐 간호사들이 먹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병원 관계자들, 윗 사람들한테 또 뭐 친인척한테 주거나 그런 뭐 주변의 봉사단체한테 봉사의 의미로서 그런데 노동력은 준다라고 하면서 강요를 간호사들 하는 시키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김장과 관련한 사례뿐만 아니라 네. 뭐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직원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의금을 받게 한다던가, 뭐 음식 서빙한다던가, 안내하게 한다던가 이런 일도 있고요. 좀 특이했던 케이스는 뭐 사장 가족들이 아마 해외로 여행을 가나 봐요.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강아지와 닭한테 사료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직원한테, 네. 하도록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한림성심병원 간호사들 문제 한참 좀 이슈가 됐잖아요. 네. 지금 좀 시간이 짧은 바지 입고 나와 춤추고 뭐 그 네. 병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죠? 네, 이분들이 저희 직장갑질 119를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제보를 해주신 제보 첫 번째 네, 케이스이고요. 이분들이 선정적인 장기자랑 때문에 뭐 문제가 됐지만 사실 병원 안에 갑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라던가 체육대회라던가 일찍 출근시켜서 청소시킨다거나 네. 이런 일이 이삿짐을 나르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회사에서 병원에서 네. 이제 이런 갑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한 달 만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2,000명 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됐고 이제 노사 교섭이 열리고 있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다시 이런 갑질 하지 말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업장에서 저거 보고 놀래가지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뭐 갑질이라든지 편법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흔히 쓰이는 수법은요. 네. 뭐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 또는 네. 추석, 명절, 설 명절 상여금을 네. 이거를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네. 기본급이 올라가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은 준수하지만 임금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당을 없애는 겁니다.
각종 수당들, 뭐 10대일 수도 있고 교통비일 수도 있고 기타 복리후생 수당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이 형식적으로 휴게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네. 똑같이 예전과 동일하게 8시간을 근무하지만 네. 계약서에는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네. 만드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계속 언론에서는 뭐 또는 뭐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접한 케이스 중에 해고당한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변호사님 이 업무 해보시니까 도대체 갑질은 왜 이렇게 만연한 걸까요? 우리 사회에. 그러게요. 일단 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네.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등한 동료가 아니라 내가 월급을 주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사실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노동조합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특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계속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당한 걸 알면서도 시키는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불이익한 내용인 줄 알면서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쌓여서 네. 이런 갑질이 만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용이 더 불안해지니까 대항력은 더 없어지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 고용노동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당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고요. 임금을 떼었다. 아까 제일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노동청 찾아가서 진정을 넣으면 네. 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네. 보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윤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5가지를 발표하면서 네.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그 제보자 중에 한 분이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화면이 있군요. 예, 네. 전화를 해서 네. 저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네. 없앴던 것을 얘기했더니 네. 그 근로감독관이 저희 제보자에게 했던 얘기가 네. 불이익을 당한 다음 연락해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근로계약서를 새로 사인하라고 하니까 네. 불이익을 당한 다음 얘기해라. 네. 그 다음에 불이익이라고 다 불법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제보자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저희한테 이메일로 제보를 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거거든요. 학교에서 어떤 힘센 학생이 힘 약한 학생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네. 그걸 누가 옆에서 보고서 신고를 했단 말이죠. 네. 선생님에게나 경찰에게 신고를 했더니 일단 맞은 다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때리려고 하는 학생한테 너 신고 들어왔다. 네. 심지어 이 회사한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알려줬대요. 제보 들어왔다고. 아, 네. 회사예요? 네, 회사에. 아까 방금 저 보니까 거기서 온 문구에 써져 있더군요. 네. 네. 회사에 제보 왔다고 알려줬나 봐요. 네. 노동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고했다고. 예, 그렇게 알려주니까 이제 이분은 자신이 네. 또 드러날까봐 지금 그렇죠. 조마조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제보된 사건들 보면 네. 고용노동부에 뭔가 직장 상사한테 네. 폭언과 욕설을 막 들었다. 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네. 그거는 뭐 우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리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시죠.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넘기고 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면 공공기관만 저희는 상대하니까 경찰을 알아보시거나 네. 다시 뭐 고용노동부에 또 넘깁니다. 네.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건은 직장갑질 119에서 잘 해결하니까 직장갑질 119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저희에게 제보가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제 갑질이 만연하게 된 네.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에 있다. 네.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제 노동자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갑질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한다던가 네.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사용자는 방심하게 되는 거고 노동자들은 내가 참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민간단체에 신고가 밀려드는 거 보면 정부가 그 역할을 어느선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제 폭언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행동 요령이 있다고요? 네, 저희 직장갑질 119를 찾아오신 분들이 네.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직장갑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네. 첫 번째는요,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직장에서 기록을 오늘 해놓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뭐
갑질일기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네. 그냥 몇 시에 출근했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잘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녹음하는 일, 뭐 부당하게 욕을 한다거나 부당한 사례를 당했으면 네. 반드시 녹음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있잖아요. 네. 요거는 꼭 좀 챙겨서 내가 어떤 근로계약을 했고 어떤 월급을 받았다. 네. 이런 걸 챙겨 놓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직장 동료들, 마음에 맞는 동료들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왜냐하면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어떤 한 명에게 특정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가해지는 게 크기 때문에 네. 같이 모여서 을들이 뭉치면 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직장갑질 119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끝으로 간단하게 당사자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관리 감독 못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면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처벌법, 규제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네.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러한 경우에도 좀 사용자가 이제 좀 강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지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소위 네.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제도를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장갑질 119의 박정규 운영위원, 네.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